예리한 반려견 행동을 분석하는 스마트한 브레인. 여기에 반려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까지. 반려견 행동 전문가 설채현. 반려견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출동합니다. 새끼 강아지들을 위해 시간을 지체할 순 없는 노릇.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제작진은 설 전문가를 급히 산으로 불렀는데요. 아, 힘들어. 오늘 왜 여기 부르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 산중으로. 네, 이번 주 새낙의 주인공이 바로 요 산에 있어요. 편하게 산에 있는 강아지 솔루션도 해요, 우리? 네, 그럼요, 어디든 갑니다. 이번 주 주인공들이. 뭐야?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는 오늘의 주인공. 소감이 어떠신가요? 새끼 나눴어요? 총 7마리입니다. 총 7마리입니다. 7마리요? 네. 어휴, 근데 이런 애들이 여기 왜 있어요, 근데 그러면? 글쎄요, 그거 뭐 며느리도 몰라요. 서둘러 녀석들이 있는 장소로 출발. 피톤치드 스멜. 늘 가정 방문만 하다가 이렇게 야외로 나오니 좋으시죠? 오늘 산에 올라와서 일부러 머리를 안 올리고 왔어요. 다시 올리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와, 이런 데다가 새끼 나눴다고? 이게 길이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또 어떤 분이 어떻게 발견하셨대? 드디어 녀석들이 있는 장소로 도착. 오, 그래도 많이들 다들 이렇게 좀 해주셨구나. 과연 녀석들과의 첫 만남은 어떨까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심쿵유발 고물이라고 해요. 한번 봐도 돼? 무서워. 엄마 어디 갔어? 연신 눈에서 꿀 떨어지는 설 전문가. 그런 설쌤을 녀석들도 반기는 모습인데요. 그나저나 첫인사는 잊지 마시고 네. 우리는 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알았어. 귀 한 번만 봐도 될까? 여기 막혀있죠? 예? 뭐가 막혔다는 거죠? 귀가 거의 안 열렸어. 이빨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귀가 이제 보면은 웨이도가 좀씩 형성이 되고 이제 구멍이 열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딱 3주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주. 아, 태어난 지 3주쯤 됐군요. 애기야 조심해. 야 너 어디가? 야 안돼. 일로. 아 이거 조심. 이제 얘네 막 어디 가겠다. 어떡해? 이야, 이 녀석들 볼수록 빠져드네요. 야 너네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어떡해? 배고픈가 봐. 자, 할 줘봐. 내려갈래? 애기. 너네 이름은 다 어떻게 하고? 녀석들에게 딱 어울릴 만한 이름 기다릴게요. 자, 내친 김에 7 꼬물이의 심쿵 매력 잠깐 보고 가실까요? 아이고 우리 애기. 괜찮아? 선생님, 이러다가 또 입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빠지셨다. 조심해. 이 조그만 게 화장실 가리고. 얘네 일은 지금 먹고 자고 싸는 게 일이에요. 이건 사회화 제대로 하겠다. 야생 들깨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되죠? 올라가봐. 어떡하지 얘네? 나 미치겠네. 세상에, 저도 미치겠네요. 아이고 놔줘. 계속 나 빨어 나를. 엄마 젖 먹고 싶어. 내가 엄마 어디 갔어 너네? 얘네 어떡해요? 어미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참 잘 지내네요. 그 안에 보시면 애기들끼리 이제 물고 그리고 놀기 시작해요. 이게 한 3주 때부터 아이들끼리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딱 3주가 돼서 눈이 보이고 지금 이제 노는 거죠. 이러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 내가 무는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성별 다 확인하셨었어요? 성별 다 확인하셨었어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궁금해지네요. 자, 1번. 1번 뚱띵이. 뚱띵이. 여자아이시고요. 또 여자아이고요. 또 여자아이고요. 또 여자아이고요. 또 여자아이고요. 뭐야? 저 안에 2마리. 또 여자아이고요. 야, 너까지 여자면 난리다 이제. 마지막 이 녀석까지 암컷이면 그야말로 여인천하. 과연 암컷이냐 수컷이냐 그것이 궁금하다. 너의 정체를 말해줘 제발. 얘 남자. 야스 야스. 얘 1남 6녀야 1남 6녀. 근데 뭐 암컷이면 어떻고 또 수컷이면 어떤가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여기에 지금 들깨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들이 6이면 만약에 다 살아서 얘네들이 계속 새끼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문제죠. 엄청 문제죠. 엄청 문제. 떠돌아다니는 개를 일컬어 들개라고 하는데요. 재개발 지역에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버려진 개들이 산으로 털을 잡으면서 생겨났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들개 개체수. 파악되지 않은 수까지 합하면 엄청나겠죠? 문제는 들개들이 늘어나면서 사건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 굶주린 들개떼가 닭장을 습격하고 20여 마리의 닭들을 무참히 몰살시켰습니다. 어느덧 들개들은 가축과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죠. 결국에 사람이랑 살다가 사람에게 버려져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산으로 들어간다거나 들깨처럼 살게 된 건데 그 아이들이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으면서 들깨 2세대, 3세대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의 접촉이 성견이 될 때까지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늑대처럼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깨들이 사람과 접촉이 되고 하면 민원이 대상이 된다거나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다 보니 문제가 되는 들개들을 포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포획된 들개의 최후가 절반 이상이 안락사된다는 거죠. 더 나은 대안, 정녕 없는 걸까요? 사람과의 접촉이 없이 살아온 들깨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친근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구조해도 뭐 넓은 마당에서 보호해 줄 사람 아니면 민간보호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서 지금은 들깨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녀석들 역시 이대로 둔다면 열악한 환경에 죽거나 야생의 들개로 자라나 천덕꾸러기가 되겠죠. 환경 자체가 먹을 게 많은 상황도 아니고 이제 곧 겨울이 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챙겨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진 운 좋게 제보자와 마음씨 좋은 등산객들의 도움으로 별 탈 없이 지내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구조만이 이 어린 새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엄마의 야생성이 그대로 유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개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사회화를 시키면 충분히 사람과 행복하게 살 확률이 높은데 엄마가 제일 걱정이에요. 엄마가 제일 걱정이에요. 사람과 살다가 산에 들어와서 버려져서 산에 들어와서 새끼를 낳은 건지 아니면 저 아이들처럼 얘 엄마도 산에 살던 애,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산에 살던 애라면 사람과 살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했을 때 더 불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과연 들깨 가족을 위한 최선은 무엇일까요? 엄마 한번 봐보죠, 우리 숨어서. 먼저 어미 확인에 나선 설 전문가. 짜잔. 정말 감쪽 같죠? 완전 좋은데요? 진심이죠? 위장막이니까 야상 입으셔야 돼요. 옆에 야상 입어요? 진짜로? 옆에 네. 영상 나오죠? 네, 영상 나오고 있어요.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선 어미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 기다려봅니다. 하지만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어미 들깨. 평소보다 더 보이질 않네요.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올 때쯤 그때 마침내 집 앞으로 모습을 드러낸 어미.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하지만 작은 소리에 인해 발길을 다시 되돌리더니 저만치 거리를 두고 아래를 지켜봅니다. 경계심이 심해 보이는데 접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든 어미 구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설 전문가. 어미를 계속 관찰해봅니다. 크다. 그나마 멀리 도망가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어미. 다행 아닌가요? 모성 본능 공격성이라고 있어요.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 착하던 아이들도 와서 사람을 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신에 경계심은 엄청나게 많겠죠? 겁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새끼들을 계속 만지고 이래도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새끼들은 걱정되는데 무서워서 공격은 못하겠고. 이것이 바로 어미의 마음이네요. 따라가 보고 싶다. 저기 뭐 있는지. 제가 한번 다가가 볼게요. 어떻게 반응하나 한 번만.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자리를 뜨는 어미 들깨. 어미를 구조할 시 이동 경로 파악은 필수. 그때를 대비해 뒤쫓아 보기로 합니다. 저기 있어요. 저기. 오른쪽. 오른쪽. 여기로 오고 있다. 간다. 저 밑으로 간다. 저기 바위. 이걸 타고 다니까 허벅지 근육이 그렇게 말 근육이지. 아, 느린 거 같은데 빠르다. 이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아까. 근데 아마 더 위쪽으로 갔거나 저 옆쪽으로 빠진 것 같아서 봤는데 안 보여요. 이게 좀 길이 있어 보여. 애들이 왔다 갔다 한 느낌이 있어요. 풀이 누워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갈대가 누워 있는 좁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야생 들깨를 무슨 수로 쫓을 수 있겠습니까? 경계심이 많고 산을 누비며 발빠른 야생 들깨를. 이래서 들깨 포획이 힘들다는 건데요. 어미개 구조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 설 전문가의 고민도 깊어갑니다. 반반. 진짜 반반. 들깨들은 대부분 이 애기들이 먼저 구조가 되고 모견을 구조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워낙 예민하고 그리고 워낙 경계심도 많고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죠. 저 7마리의 아이들과 어미가 가장 행복한 방법이 뭔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